네, 2022년 5월 7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기자를 한 30몇 년 했고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해서 정치학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보고 학자와 기자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고 자랑스럽냐고 물으면 저는 기자 직업을 꼽습니다. 저는 기자로 불리기를 원하지 학자를 우선 순위로 내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자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많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바로 즉시 때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학자들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혜를 갖고 판단할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주제에 무슨 자랑질이냐, 백서 내놓고 자랑질을 하느냐, 박근혜는 능멸하고 나는 적폐로 모지 말라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국정백서 출간 관련 소식입니다. 총 22권, 지금까지 나온 역대 대통령 백서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참, 네가 했냐? 이런 말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화가 나는 제목인데요. 이러한 국정백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발간했다고 하면서 국정위원들을 모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어쨌다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참여했던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역사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서술로 살아난다 라고 말했답니다. 100% 동의합니다. 제가 가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인용하는데 그 삼국사기에 어떻게 기록되냐에 따라서 사실과 다른 역사가 춤을 출 수가 있고 중국의 25서 정사가 어떻게 기록하냐에 따라서 확확 바뀝니다. 진짜 역적이 충신이 되고 충신이 역적이 됩니다. 기록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특이하게 언론에 굉장히 손을 대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조금 비판적이다 그러면은 그걸 틀어막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조중동 같은 기존 언론을 얼마나 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는 제 자신이 겪어봐서 잘 압니다. 기록을 두려워한 정권이죠. 자기네가 유리한 기록만 살아남게 한 정권입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서술로 살아난다. 바른 말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은 모든 정보가 백서를 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이룩한 많은 국제적인 좋은 평가들, 방역 모범국가, 가장 빠른 경제 회복, 그런 가운데 이룬 분배 개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인정과 그에 걸맞는 품격,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습니다. 분배 개선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최대의 경제 실패 중에 하나는 소주성이죠. 제가 이것저것 살면서 보니까 유산에 의해서 재산을 늘린 사람은 그 이후에 추가 재화의 창출이 어렵더만요. 본인이 재산을 늘리는 게 보태져야 됩니다. 앞에 조상한테 받은 게 그게 큰 혜택이라면 추가로 벌려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받은 것만 가지고 가면은 그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기업들도 일자리도 기업들이 만들어야지 정부가 국민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거 가지고 소득을 늘려줬으니 너희 잘 산다. 이렇게 하는 건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소득을 있는 사람 것 빼서 나눠줘갖고 니들이 잘 살게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일으킨다는 소주성은 참 경제학 교과서도 없는 엉터리입니다. 이걸 해놓고 분배가 뭐 이루어졌다고? 분배 개선했다고? 천만의 말씀. 지나고 보십시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부에서 나눠주는 게 없으면은 이 사람 소득이 줄어들고 반대로 세금을 뺏겼던 사람들은 있는 재력으로 더 많은 걸 줍줍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집니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놓고 이런 자랑질입니다. 여기에선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실을 보도한 도화 언론을 보게 되면 좀 더 상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언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지금 코로나 자기네들이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어라 라고 해놓고도 지금 몇 년째죠. 코로나를 핑계로 춘추관을
기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이야기도 서면 브리핑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을 마음대로 하죠. 저 같은 놈이 질문을 하고 하면은 컥컥 막히니까 다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기술만 남기려고 하는 희한한 세상에 보기 드문 독재 정권입니다. 언론에서 이게 추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 속에는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위로와 유안이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역사가 알아줄 것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걸 딱 기억했다는 거는 내가 내 기록을 잘 해놔야만 되지 나중엔 재평가 받을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걸 또 기대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놨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가상 인터뷰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는 그야말로 역사를 의식하고 지금 내가 하는 거 역사의 정명승부를 했죠. 김대중, 김영삼이가 그렇게 반대하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면서 뚫고 나서 와인을 고속도로에 부으면서 정면승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역사가 알아주든 말든 마이웨이 하는 거죠. 역사가 알아줘야 된다는 기대조차도 안 하고 마이웨이 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문 같은 사람은 졸렬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소주성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국민부채가 국가부채가 6천억에서 600억에서 1000조로 늘어났습니다. 600조에서 30%면 50%면 300조인데 300조가 더 늘어났어요. 이걸 잘했다고 합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빚이 600조밖에 안 되는데 이거 불과 5년 사이에 60, 70% 늘려놓고 이걸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 비난하지 말도록 유리한 국정백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지만 철학이나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 또는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을 더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교묘한 거짓말과 진짜 사실을 섞어서 싹 이렇게 표정한 거가 되게 사기죠. 이런 겁니다. 다음 정부는 문 정권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출범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더더욱 우리랑 비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 걸 왜곡할 테니까 나는 내가 한 기록을 딱 남겨놓겠다. 네가 한 거랑 비교해봐라.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도하 언론에 보도됐는데 청와대 사이트에 돼 있는 청와대는 정합니다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죠. 이런 보도를 보면서 과거 정권들이 국정백서를 발간했나? 의심스러워졌어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노무현 정부가 국정운영백서를 낸 게 있고 이거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쳐보니까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백서가 있습니다. 역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인 김대중이나 김영삼 정부 때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역대 정부가 다 발간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이명박 때, 노무현 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박근혜 정부였어요. 탄핵이 됐으니 임기 못 채우고 나갔으니 냈을까 했더니 2017년에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터넷 전자책이 없어요. 그냥 오프라인 책으로만 나왔습니다. 8권짜리인가요? 앞에 두 대통령은 국정운영백서인데 박근혜 정부 때 거는 그냥 정책백서. 이 제목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서 달아준 거죠. 좀 초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팔리는 것도 없겠죠.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도하 언론이 보도를 했더만요. 지금 보니까 그때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어느 방송에 나오고 제가 뭐 어느 방송에서 보도한 건데 그겁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가 나왔다. 8권짜리 3,000세트를 찍었다. 근데 바로 비난이 들어갑니다. 5억 원이 들어갔다. 5억 원이면 결시가동
1만 10만 명에게 5,000원짜리 햄버거를 돌릴 수 있다. 맞나요, 계산이? 봤더니 세상에 5억 원입니다. 이 백서에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는가? 탄핵당한 게 중요한데 어디에도 4년 만에 정권을 끝내게 된 것에 대한 반성과 언급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또 다른 보도는 이렇게 합니다. 역시 2017년 8월 22일에 있었던 보도입니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파격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화자찬 일색의 정책 백서가 발간됐다.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했다고 자평했다. 촛불 국민 앞에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국정농단 백서부터 내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있던 대통령 선거에서 어찌됐든 박근혜 정당을 잇는 당에서 출마했던 홍준표 의원은 압도적인 표로 졌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서가 내긴 냈지만 문재인 정권 언론은 마구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 말대로 그렇게 잘했으면 정권 재창출을 하지요.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지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졌습니다. 제가 일체 안 다루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아직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의심스럽게 보는 거는 사전투표에서는 10% 가까이 이겼습니다. 이재명 씨 측이. 본투표에서는 9%포인트 가까이 윤석열이 이겼고 0.73%로 나온 게 너무 신기합니다. 왜 매번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이기고 본투표는 이렇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씨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생 공무원, 검찰 공무원, 운 좋게 총장이 되긴 했지만 그런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그가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당선되는데 걸린 시간은 딱 1년입니다. 아무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돈이 모였고, 또 그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정치자금을 먹었을 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모이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어요. 0.73%포인트.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긴 게 기적이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지금도 보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검찰은 좀 많이 아는데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이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져놓고 졌으면 박근혜가 탄핵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을 처럼 당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빽빽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보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앞두고 자기 공적 자랑한 것과 비슷하다. 매우 공격적인 홍보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전두환 씨는 퇴임할 때까지 진짜 대통령답게 행동했습니다. 끝까지 권력 딱 쥐고 노태우 당선인이 꼼짝 못하도록 휘어잡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그걸 본따서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까지 퇴임하는 날까지 딱 군기 잡았던 거는 전두환이다 그랬는데 이걸 따라 하려고 문재인 씨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힌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두환과 문재인의 큰 차이점은 뭐냐? 전두환 씨는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자기 후계자인 노태우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문재인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떠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에는 삼김이 분열해서 그렇다. 자, 그건 이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니까 노태우 씨가 36.6%를 먹었고 2등을 한 김영삼 씨는 28.0입니다. 거의 8%포인트 넘게 차이 났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기간 내내 어찌됐든 노태우 씨는 50 업적을 홍보했어요. 50이 흑자 경제에 이뤘다. 50이 올림픽 유치했다. 이런 거 얘기했죠. 계속 50을 자랑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퇴임하는 대통령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계속 씹어댄 거는 김영삼, 김대중, JP였습니다. 김대중 씨는 27%를 얻어서 김영삼보다도 1%포인트가 적었고 JP는 의미 없는 숫자를 거뒀습니다.
그때 50이 형편없는 정권이었으면은 노태우 1로 3기 붙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게 삼김이 분열해서 그렇지 합쳤으면 이겼을 것이다. 합쳤으면은 노태우 씨는 36.6%밖에 안 되니까 한 40%를 60%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로부터 5년 후에 자 노태우가 당선되죠. 노태우의 후계자로 김영삼이 됩니다. 김영삼 씨가 이때는 여당에 들어와서 당선됩니다.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가 그 다음 선거에서 붙습니다. 이때는 김영삼 씨가 일로 갔으니까 나머지 야권은 다 김대중으로 통일될 수 있죠. 이 선거에서 42대 33.8, 42대 33.8 더 벌어졌습니다. 9% 가까이 DJ가 패배합니다. 이때는 야권이 단결할 수 있었는데 정권 재창출을 노태우 시도해내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노태우나 전두환은 자기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재인 씨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잖아요. 선거 부정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뭘 이렇게 내서. 자,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게요. 노무현, 그 다음에 김대중 씨가 됐다가 노무현 씨가 당선됩니다. 그 다음에 정동영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출마를 했는데 이명박 후보한테 48대 26, 거의 22%포인트. 박살나게 깨지죠.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 백서를 냈습니다. 그거 내놓고 이렇게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긴 갔지만 그렇게 요란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9일날 국민연설을 하고 10일날 새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요란하게 양산으로 가겠다고 폼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1대 48로 문재인한테 이겼었습니다. 결국 이명박을 이어서 정권 재창출했죠. 그럼 이명박도 자기 자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랑 안 했습니다. 문재인은 희한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범죄 집단, 그 자들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문재인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1대 24, 41대 24 정동영을 이명박 씨가 이길 때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으로 큰 차로 홍준표를 이겼습니다. 그때 국정농단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적폐 수사 그래서 그 추정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를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백서를 내자 국정운영이란 말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정책백서로 바꾸게 하고 그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언론을 동원해서 조롱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자기네가 정권이 바뀌니까 탁현민은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면 물어버릴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한 듯이 두려움을 일으켰습니까? 이미 사저를 뭔 돈으로 지었느냐? 돈을 누구한테 빌렸느냐? 김정숙 여사 옷은 대통령이 옷 사 입는 거는 내 국정운영비 갖고 특활비 갖고 했다고 는 이해가 돼. 영부인은 왜? 그 의정비 중에 일부 쓰는 건 되지만 다른 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참 찹찹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대통령 했다고 해야 되나? 1993년 1월 20일 빌 클린턴이 새 대통령에 대해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이런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편지입니다. 전임자인 아버지 부시가 써놓은 편지입니다. 친애하는 빌, 나는 지금 집무실에 들어오면서 4년 전 느꼈던 것과 같은 경의와 존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몇몇 전임 대통령들이 묘사했던 외로움을 결코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매우 힘든 날을 겪게 될 것이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비판으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조언자는 되지 못하지만 그런 비판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정도를 벗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쭉쭉 한 다음에 행운을 빌며 조지 H.W. 부시니까 이렇게 했죠.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은 전혀 다른 정치 색깔을 갖고 있죠. 아버지 부시는 부잣집 아들, 명문가 아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을 내고 예일 대학 들어간 걸로 압니다. 클린턴은 참 어렵게 산 사람이죠.
그를 낳아준 엄마가 그를 낳았을 때 그 엄마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생부하고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또 바뀌죠. 그럼 그가 하버드를 나왔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시골주에서 법무부 장관 하다가 아칸소라고 하는 데서 그 다음에 주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는 정말 고만고만했는데 그게 It's the economy, stupid. 경제야. 중요한 건 경제야. 바보야. 이 클린턴을 이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이락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아버지 부시는 당연히 자기가 재선될 줄 알았다가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이런 편지를 또 쓰고 떠납니다. 이 편지는 빌 클린턴만 아는데 2018년 12월 1일 이 아버지 부시가 94세에 세상을 떠나자 그때 클린턴이 이 편지 원본을 공개합니다. 그때 클린턴은 누구도 이 편지보다 더 그가 아버지 부시죠. 누구였는지 잘 드러낼 수 없다. 그는 미국과 우리 헌법, 제도, 공동의 미래를 밀었던 존경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리 클린턴도 8년간 재임하다가 그 아버지 부시의 아들인 조지 부시, 아들 부시한테 정권을 넘겨주게 되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합니다. 고호가 지죠. 그때도 그도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당신은 자랑스럽고 품위 있으며 선량한 국민들을 이끌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당신에게 성공과 행복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은 분명 무겁지만 실제보다 과장돼 있을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자기 잘했다고 빠락빠락거리고 안 갑니다. 그러한 조지 W. 부시도 재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버락 오바마한테 정권을 넘겨주면서 떠납니다. 그도 편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나를 포함해 당신을 성원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끄는 국민들의 기질과 이해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오바마도 재임을 한 다음에 권력 재창출에 실패해서 트럼프한테 다시 넘깁니다. 트럼프한테 편지를 씁니다. 수백만 명이 당신에게 희망을 걸었고 우리 모두는 당을 분물하고 당신의 임기 중 번영과 안보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잠시 맡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며 싸워 지킨 법치, 분권, 평등한 보호, 시민적 자유 등의 민주적 제도와 정책의 수요자 역할을 합니다. 이 트럼프는 상당히 튀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트럼프도 재선에 실패합니다. 조 바이든한테 넘깁니다. 그때도 편지를 쓰고 갑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성공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독특한 자리입니다. 라고 이어지는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후임자한테 악담을 퍼붓고 가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다음 대통령이 뭘 하지 못하라 꽝꽝 절대로 나한테는 싫은 소리 하지 마라. 꽝꽝 자기는 박근혜 잡아낼 때는 정의라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절대로 하지 못하게 꽝꽝 해놓고 9일날 대국민 고별연설을 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면 서울역에서 KTX 타고 양산으로 가겠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또 소회를 밝히겠답니다. 거기에서 딱 버티고 0.73%밖에 이기지 못한 너 윤석열 두고 보자. 너는 빨리 무너져야 돼. 다시 대통령 선거해야 돼. 나의 뒤를 따르는 송영길, 윤호중, 박홍근, 이재명 등등과 함께 으르렁거릴 거야. 이러는 거 아닌가요? 제2차 대통령 선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주제에 백서내고 자랑질을 해? 박근혜는 능멸해놓고 나는 적폐로 몰지 말라. 오늘의 제목이었습니다. 좀 화를 많이 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